외계 생명체라는 말은 지구 외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알고 있는 생명체는 대체로 탄소 기반의 생명체입니다. 즉, 생명체의 기본적인 화학 반응은 탄소 화합물과 물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탄소와 물은 우리 지구에서 흔하게 발견되며 생명체가 발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외계의 생명체도 아마 지구에서와 비슷한 환경, 즉 탄소와 물을 기반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대신에 실리콘을 사용하거나 물 대신에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대체 생화학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외계 생명체도 에너지를 얻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는 별에서 나오는 열, 행성 내부의 열 또는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사에서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생명체에게는 치명적인 물질인 비소를 포함한 배양액으로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박테리아는 비소를 이용하여 성장했고 이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소인 인을 비소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외계 생명체가 지구상의 생명체와는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박테리아가 실제로는 인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 주장은 틀렸음이 밝혀졌지만 이처럼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은 미지의 영역이며 각 행성의 기후나 대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가설과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16세기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가 이를 주장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브루노는 우주가 무한하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루노와 마찬가지로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도 무한한 우주에서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넓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였고 한국에서도 조선 중기 실학자 홍대영이 중국의 우주서적을 통해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동물원 가설은 물리학자 다윈이 주장한 이론인데 이 이론은 우주의 지적 생명체들이 생명의 다양성을 위해 지구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다윈의 진화론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개입하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지적 생명체들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주를 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리미 역설은 이탈리아 출신 미국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리미가 제기한 이론입니다. 이 역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설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지구에 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계 생명체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낙관주의자는 그들이 이미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접촉하지 않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비관주의자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지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고 심지어 산소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곳곳에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이웃 행성인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타이탄 등의 환경은 지구의 극한 환경과 비슷해서 이들 전체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태양계 내의 다른 천체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에서 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들은 직접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행성은 별에 비해 매우 어두워 직접 관측하기 어렵지만 행성이 별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이 행성의 중력에 의해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도플러 효과를 통해 행성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세 중력 렌즈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별이나 행성의 중력에 의해 빛이 굴절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 굴절 현상을 통해 행성의 위치와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비슷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별들이 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별들 주변에는 태양계처럼 행성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알아낸 생명체의 구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는 다른 원자들과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의 기본 구조는 운석이나 성간 기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에 불과하며 아직까지는 외계 생명체를 직접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현대 과학 기술은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들을 찾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이들 행성의 환경을 분석하거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보낸 가능성이 있는 신호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찾기 위해 전파망원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화성, 유로파, 타이탄 등 태양계 내의 다른 천체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가 태양계를 방문한 흔적을 찾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화성에서의 생명체 존재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이상한 모양의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더 좋은 성능의 탐사선이 보낸 사진들에서는 그런 자국들이 단지 풍화에 의해 변형된 바위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화성에서 물과 메탄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화성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연구소의 천문학자 세스 쇼스탁 박사는 우리가 접하게 될 외계의 신호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보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가 우주여행과 전파신호 송신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쇼스탁 박사는 또한 드레이크 방정식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는 25년 안에 외계인을 만날 것이라고 추정하였지만 외계인의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